여러분, 다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우리네 살아감이란 게 무엇을 바라고, 또 왜 배우고, 왜 애써 일하는지 곰곰이 짚어보려 합니다.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기쁘게 살고픈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좀 껄끄럽게 들리지만 피할 수 없는 참된 이치죠. 우리 삶이라는 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달마다, 해마다 잘 살아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잘 산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오래전에 장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잘 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한껏 누리고 떠나는 삶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잘 논다는 건 온전한 마음노임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마음노임이라 함은 돈이나 빛난 이름처럼 이것저것 바라는 마음에서 풀려난 자유로움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걸 뜻하기도 하지요. 나아가 굳어버린 생각들이나 어떤 주장, 여러 가지 머릿속 버릇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마음노임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바람이나 매달림이 싹트기 때문이지요. 돈, 빛난 이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마음 같은 건 말입니다. 이런 데에 사로잡히면 정작 참된 나를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가장 눈에 띄는 예로는 돈에 대한 매달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참 좋지요. 누군가 많은 돈을 거머쥐면 이웃과 여러 사람이 그에게 몰리고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버는 법, 엄청난 재산을 쌓은 이들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어렵잖게 볼 수 있지요. 돈이 풍족해지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다고 여겨지기 일쑤고 그가 내뱉는 말은 그럴듯한 울림이 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씨는 말합니다. 꿰뚫어보는 눈 없이 눈앞의 이익만 좇는 건 스스로를 망치기 쉽다고. 어떤 부유한 이는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두지만 막상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한 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잠시 몸을 즐겁게 하는 거짓 즐거움에 빠진 게 아닐까요? 더구나 꽤 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 속이 텅 비고 늘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를 세상 소식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 부유해지려고 더 많은 돈꾸러미를 쌓으려고 죽으림을 다해서 이 일을 해냈는데 정작 자기 살아감이 실패했다고 여기게 되어 스스로를 끝장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요. 장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의 즐거움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정욕을 채우려 들면 결국 자기 삶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돈 많고 이름이 빛나게 되었어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뺏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누가 속이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나 도둑이 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게 됩니다. 집 안엔 온갖 단단한 문단속 기계를 달고 밖으로도 혼자 잘 나가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빛난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나 몸짓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빛난 이름이나 재산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안쓰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씨는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 생각 기둥에 대한 매달림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훌륭해 보이는 생각줄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등지기 쉬워진다는 거죠. 요즘 일터에서 흔히 하는 말로 틀에 박힌 윗사람 얘기가 돌기도 하는데 직장마다 자기 나름의 이게 맞다는 행동 방식을 굳게 믿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터 안에서 예의를 갖출 때 이렇게 해야 한다. 회의 자리에서 말할 때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딱딱하게 굳은 틀을 들이밀 때가 있지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모두 엇나간다고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 옳다고 여겼던 말이라도 윗사람이나 더 힘이 있는 이가 다르게 여긴다면 그건 곧바로 틀린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게 참된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장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잣대로 삼아 남을 가르고 매도하는 것은 참된 옳음이나 바름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다. 그저 내 속의 바람과 매달림이 뒤틀려 드러난 어색한 모습일 뿐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옛날 이야기를 봐도 전쟁으로 무수한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은 어지간해선 자기 믿음과 기치를 절대적으로 숭상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장씨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건 좋다고 손꼽히는 것이건 모두 눈을 달리하면 그 나름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바름,
고움, 한결같음, 믿음 등등 아무리 들어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나는 참 바르다 라고 하는 행동도 결국 내 스스로 세운 기준일 뿐이고, 똑같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건 곧 나 혼자 마음을 합리화하는 거바람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이나 빛난 이름 혹은 발음이나 고음 같은 게 그 자체로 나쁘니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나쳐 우리 삶 전체가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스스로를 묶어버린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에 매달리고 묶일수록 우리는 한껏 누릴 수 있는 마음놓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색하고 힘겨운 길을 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놓임을 얻을 수 있을까? 장 씨는 활 쏘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싼 그릇 같은 것을 걸고 누가 더 잘 쏘는지 겨룰 때는 활이 목표물에 잘 꽂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값나가는 장식품 같은 걸 내걸면 갑자기 활이 빗나가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주 귀한 금덩이를 걸면 활은 더더욱 적중하지 못하고 허공만 가르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큰 값어치를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지요. 사실 활쏘기의 본디 뜻은 겨냥한 곳에 정확히 꽂히도록 똑바로 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상품이나 값진 것을 내걸면 본디 뜻은 사라지고 저걸 갖고 싶다는 집착이 커져버리는 거죠. 결국 본질인 겨냥에 온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니 활쏘기는 흐트러지고 명중률이 뚝 떨어집니다. 장 씨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져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탐내는 마음을 덜어내고 내면을 잔잔히 다스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지요. 상금이 걸리는 순간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꼴입니다. 바깥이 아닌 안에서 스멀거리는 거바람이 일어나는 찰나 마음놓임은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집착이 계속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활을 정확히 겨누는 그 본래 목표에만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놓임, 다시 말해 자유롭다는 건 우리 삶의 바탕과 마주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실 내가 보다 마음 편히 살기 위함이라는 본디 목적의 방편일 뿐인데, 자칫 돈 그 자체에 눈이 뒤집히면 그건 그저 매달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속을 비우고 차분한 마음을 지녀야 비로소 마음놓임에 이를 수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린다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마음을 비우는 건 내 속에서 나를 지워내는 일이다 라고도 했는데, 이는 곧 본디 자연스러운 나로 돌아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꾸밈없는 나 스스로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거기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심지어 나조차도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마음 가라앉힘을 연구하는 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된 나라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나를 바로 바라보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십 번 수백 번 생각 속에 빠져 지냅니다. 그 생각들을 몽땅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느낌에 온 마음을 기울여 보라고들 하지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그 가운데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고민과 얽힘들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숨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속이 한결 고요해지고 거친 생각 덩어리에서 꽤 많이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마음 가라앉힘을 살피는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장 씨가 말한 나를 잊는 상태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온갖 바람과 매달림에서 푸는 마음, 그저 조용하고 잔잔한 상태 말이죠. 거기엔 옳다 그르다,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이나 굳은 생각들 같은 게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누굴 헤아리거나 평가하거나 나누어서 대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홀로 서 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는 자립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이고 기쁘면 그냥 기쁜 것이지요. 그러니 내 즐거움이 바깥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가 살아 숨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서 얻는 웃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즐거움의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히 하루하루를 더 흥겹게 보내게 되고 잘 웃고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젠 됐다 싶을 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되면 그 삶은 그야말로 마음노임과 기쁨으로 가득 찼기에 미련도 뒤끝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던 살아감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장 씨가 전하고자 한 건 이렇습니다. 돈이든 빛난 이름이든
혹은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줄기든 무엇이든 과도하게 붙잡고 잔뜩 매달리다 보면 결국 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 더 홀가분해지고 살아있는 동안 한껏 누리고 어느 때가 되면 무거운 짐 내려놓듯 편하게 떠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착과 더바람을 버리고 낫다운 길을 찾음으로써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날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덜할 겁니다. 미련이 줄어드니 이쯤이면 잘 놀다 간다 하고 웃으며 나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날이 여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도 복된 순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롯이 우리 말투로만 풀어쓰려 애쓰다 보니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의 앞뒤 흐름과 바탕이 전하려는 뜻, 곧 매달림을 내려놓고 누리며 살자 라는 이야기만큼은 그대로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도 이 말을 곰곰이 새겨보시고 각자 삶에서 작게나마 실천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자유롭고 기쁘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다들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글을 매듭 짓기 전 분량을 충분히 늘려 원하시는 크기에 닿도록 이야기를 좀 더 덧붙입니다. 아래부터는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가며 장가지 생각들을 곁들이겠습니다. 사실 삶을 편히 즐기며 산다는 것은 말로 하면 쉽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온갖 걸림돌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순간이 오고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근심이 생기고 또 나 자신이 쌓아온 빛난 이름 때문에 스스로를 오가매기도 합니다. 마음 놓고 행동하고 싶어도 내가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하고 발걸음이 얼어붙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들에는 모두 무언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파고들면 대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키고 싶다. 거나 내가 누리고 싶은 뭔가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씨가 말한 너무 많은 기대와 바람은 스스로를 허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우선은 놓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놓을 줄 안다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을 방치한다거나 손 놓아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바람이나 기대가 과도해져서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살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준까지는 노력하되 그것을 넘어서면 이건 내가 욕심부리는 거구나 하고 알아채고 물러서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기에 완전히 무심하긴 힘듭니다만 인식하고 나면 그 바람에 이끌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지경까지는 안 갈 수 있지요. 이를테면 돈도 중요한 자원이지요. 일상살이에 필요한 옷가지와 먹을거리, 잠잘 곳 등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으는 데에만 너무 빠져버리면 중요한 건 놓친 채로 돈이라는 수단을 삶의 전부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건 결국 내가 더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숨막히고 지쳐가기만 하지?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빛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받드는 말들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커지면 어느새 그런 칭송을 못 들으면 어쩌지? 나는 두려움이 섰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근사하고 멋진 모습만 보이자 곧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니 정작 마음 편히 웃는 일조차도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매달림이나 두려움은 결국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여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장씨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자연 그대로의 나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면모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또 소중히 여기다 보면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꾸미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빛나는 존재구나.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도 나는 그럭저럭 내 길을 갈 수 있구나. 하고요.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우리의 말투나 행동에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편안해 보인다. 뭔가 특별한 걸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태도가 맑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곧 스스로 빛나게 되는 길이지. 무엇을 억지로 꾸미고 붙들고 가지려는 몸부림으로는 진정한 빛을 못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너무 바깥으로 향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창의성과 기쁨이 활짝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장씨가 말한 제대로 누리고 놀다 가는 삶, 위 참맛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다 간다는 말이 그저 세상만사 다 잊고 나태하게 지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가볍고 즐겁게 마주하니까요.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도 돈이나 빛난 이름만을 바라보고 한다면 숨이 막혀옵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 하고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도 해야 하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옥죄면 일 자체가 싫어지고 재미를 잃게 되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재미있고 내가 잘하는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쁨을 느낀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그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빛나기 마련이지요. 사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왜 배우고, 왜 살아가는가? 같은 궁극적인 물음일 겁니다. 그 물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되 그걸 짓누르는 바람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깊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요즘엔 마음 가라앉힘이나 숨 고르기 연습 같은 걸 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뭘 그리 안달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숨쉬고 몸은 살아있으며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물러난 자리에 여유와 기쁨이 차오르니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지요. 장씨가 끝으로 강조하는 바 또한 우리 모두가 어차피 언젠간 떠날 몸이면 그 떠나는 순간까지 즐겁게 머물다 가자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생이 끊길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맞이하며 세상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와 한으로 가득 차서 못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홀가분하게 난 참 재밌게 살았구나. 더 아쉬울 것도 없으니 이만 작별한다 하고 웃으며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빛난 이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가볍고 흐뭇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가졌던 이들이 더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짊어지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손에서 놓을 때 가슴이 무너지고 두려운 거죠. 반면 아무것도 과하게 붙들지 않고 언젠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터이니 붙잡는 대신 누리자 라고 여겼던 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제 바람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잘 놀자는 마음을 조금 더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잠깐 쉬는 시간이든 주말이든 혹은 아주 작은 틈이든 그 순간에 난 지금 숨 쉬고 있고 햇볕이 따뜻하고 모처럼 편히 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느낌을 누려보자는 거지요.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누리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힘이 커집니다. 이 힘이 쌓이면 다른 이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무수한 순간까지도 내겐 기쁨의 밑거름이 되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나 빛난 이름 같은 것들이 크게 있든 없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씨가 말한 잘 노는 삶이자 온전한 마음노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 글을 정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뜨게 되지만 그날까지 서로 다른 자리에 서서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많이 가져서 대단한지 같은 건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작은 기쁨들이나 평온에 감사하는 길을 찾아보아요. 조금이라도 그 길에 다가가면 우리 삶은 훨씬 더 다채롭고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풍경들,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홀가분하게 참 잘 놀았다,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래된 말벗이 전하듯 길게 떠들었지만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벼운 발걸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